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헬로웨더입니다. 봄이 되어서 이제는 조금 안심을 해도 좋으련만 산은 여전히 곳곳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날씨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이유도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또 안전 대처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겨울이 끝나고 더욱더 많은 분들이 산을 찾고 있는데요. 겨울에 비해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아직도 산에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바로 해빙기 때문인데요. 이 해빙기에 무슨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는지 또 안전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김관영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겨울에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많은 분들이 산을 찾지만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안심해서인지 이 해빙기 등반 시기에는 사고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게 있나요? 네, 먼저 해빙기, 말 그대로 얼음이 녹는 시기죠.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주거 지역이 위치한 저지대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받아 아지랑이가 피어날 정도로 지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온화한 날씨에 봄꽃이 만개하는데요. 이렇게 기상이 급격히 변하면서 겨우내 얼어있던 산에는 많은 위험 요인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날씨가 따스해지면 산을 찾는 탐방객이 많아지는데요. 모처럼의 나들이에 들뜬 마음만이 앞서 그리고 주거 지역의 온화한 날씨만을 생각하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산행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산행이 조금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빙기에 사고가 나는 이유는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꽃샘추위도 지나가고 이제 정말 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만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수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산에 오를 때 입는 옷과 장비의 무게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가벼운 짐과 설레는 마음으로 산행을 하면 한층 수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산의 봄은 산 아래보다 늦게 찾아오고 봄을 맞는 산 또한 사람들의 마음만큼이나 들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산의 모습이 합치하지 않는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해빙기에는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사고, 그리고 갑자기 발생하는 산사태나 낙석에 의한 사고, 또 낮은 기온과 강한 바람에 체온을 빼앗겨 생기는 저체온증 같은 사고가 주로 발생합니다. 해빙기에 발생하는 사고는 주변에 잠재된 위험을 파악할 여유가 없이 오직 오르기에만 집중하는 지나친 정상정복형 탐방 문화와 사전에 산행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산행을 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은 해빙기, 아직 완전한 봄이 아니라 날씨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복장을 하고 등산을 가야 할까요? 네, 따뜻한 햇살과 공기에 눈과 얼음이 녹고 새순이 돋는 계절이지만 높은 산의 정상부는 아직 겨울입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 고지대의 강한 풍속을 감안하면 체감 온도는 영하 20에서 30도 이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산 아래의 날씨만을 생각하면 가벼운 차림으로 산행에 나서도 될 것 같지만 아직은 겨울 장비를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지 않는 산행일지라도 만약에 조난이나 사고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산은 고도가 낮은 곳이라도 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자신의 체온을 빼앗기지 않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방한 장비입니다. 해빙기 산행 시에는 땀을 잘 흡수하고 건조가 빠른 속옷, 적당히 두께가 있고 보온이 되는 바지와 역시 보온과 함께 땀 배출이 용이한 상의를 갖춘 뒤 산행을 시작하고요. 휴식 중 고지대로 오른 경우, 조난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 배낭 안에 휴대하던 장갑, 모자, 우모복, 방풍 의류 등 방한 장비를 상황에 맞게 꺼내 입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늘진 곳과 고지대에는 얼음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아직은 해가 짧기 때문에 가벼운 아이젠과 랜턴 정도는 항상 휴대하셔야 합니다. 네, 복장도 신경 쓰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다 해도 이 해빙기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또 자연이잖아요. 네. 간혹 일어나는 산사태나 낙석, 지명 붕괴 등이라고 들었는데 해빙기에 일어나는 산사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 그리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 국립공원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네, 앞서 봄이 오면 그 사람들의 마음만큼이나 삶 또한 들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데요.
그 추운 겨울에 서리가 내린 빈 밭을 걸어보면 하얗게 얼어있는 땅이 푹신하게 밟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 입자 사이에 서릿발이 서면서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던 땅은 서로를 붙잡고 있는 힘이 상당히 약해지는데요. 얼음이 붙잡고 있던 힘마저 사라지는 해빙기에는 작은 충격이나 봄 비에도 일시에 무너지거나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토양 입자 사이에 물이 가득 들어차 무게를 이기지 못해 일어나는 여름철 장마철 산사태와는 약간 다르죠. 다행히 해빙기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많은 위험 지역의 탐방로가 통제되고 여름과 가을에 비해서 탐방객이 많지 않아서 사고에 의한 피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해빙기 낙석 및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 지역 수시 순찰 및 주의 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계도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은 즉각 정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위험 요소의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얼음이 녹아 질척거리는 땅, 그리고 네. 토사 유출, 이런 안전하지 않은 지면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네. 요즘 특히나 바위를 조심하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산사태와 함께 해빙기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낙석입니다. 옛날 성벽을 쌓거나 석탑을 만들 때 사용되는 석재를 쪼개는 데에 물을 사용했습니다. 물이 얼 때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인데요. 국립공원 안에 자리한 바위들도 오랜 세월 풍화를 거치면서 사이사이에 생긴 작은 틈이 많습니다. 이 틈으로 눈 녹은 물이 들어가고 추운 날씨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바위가 결국엔 쪼개지게 되는데요. 쪼개진 경사가 급해서 모함에서 미끄러지는 경우 낙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낙석이 탐방로 근처에 있는 바위나 암장을 운영 중인 암벽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설악산국립공원 천불동 계곡에서 1.5톤 규모의 낙석이 탐방로를 덮쳐 계곡을 따라 난 철제 탐방로 20여 미터가 요실되는 일이 있었고요. 치악산국립공원에서도 7톤 규모의 큰 낙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해빙기에 가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산사태나 낙석 사고 특히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이런 낙석과 산사태도 문제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빙기는 날씨를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해빙기 산행 시 위험 요인은 주로 발 밑과 머리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빙판 또는 얼음이 녹아 생긴 진흙길과 미끄러운 바위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들뜬 지표면이 무너지는 산사태와 낙석의 전조를 보지 못하고 해당 구간을 통과하다가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는 항상 발밑 탐방로의 상태와 탐방로 옆 급경사지에서 떨어지는 흙이나 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탐방을 하셔야 하고요. 주변 풍경을 감상하실 때는 잠시 멈춰서 둘러본 뒤 다시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산행을 하거나 너무 두꺼운 옷을 입고 산행을 하다 보면 체력이 급격히 고갈되고 땀이 과도하게 나게 되는데요. 겨우내 움츠렸던 몸이 갑작스런 거친 운동과 함께 많은 땀을 흘리게 되면 종종 쥐가 나거나 탈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 해빙기 산행 시에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자신의 몸 상태와 각 상황별 적당한 복장을 갖추는 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에 갈 땐 늘 주의해야 할 건 안전 그리고 네. 산불 예방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필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주신 것 외에도 마지막으로 등산객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나요? 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해빙기 산사태 및 낙석 위험 지역을 포함한 위험 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을 수행하고요.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 사고 발생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니 항상 철저한 준비와 함께 주변을 잘 살피고 자신의 체력을 감안하여 무리하지 않는 산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행 전 동계 장비의 준비와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해빙기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고요. 현장에서는 직원들의 안내와 표지판 등의 내용을 잘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위험 지역을 통과할 때는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안전한 산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온 산, 온 들에 새 생명이 깃드는 봄입니다. 그리고 공원별로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입산 통제가 시행됩니다. 상당히 건조한 기간이자 산의 주인인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이제 곧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니만큼 조금 더 자연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봄 국립공원 탐방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온 산에 색색깔의 꽃이 피어 산을 물들일 텐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산을 찾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날씨가 따뜻하다고 꽃이 피었다고 산이 언제나 안전한 건 아니니까요. 많은 준비하시고요.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안전하게 산행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국립공원관리공단 김관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